2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자, 방금 얘기했던 모의고사와 실전에서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문제가 바로 2번 문제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190페이지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2, 3, 4, 5번 묶어주세요. 묶어주셨죠? 2, 3, 4, 5번 묶어주세요. 자, 2번 질문부터 먼저 볼게요. 제조단가를 산정할 때는 뭐다? 총량조사, 구성단위, 비용지수법을 활용한다. 요거 애매하죠? 세모 하나만 해주세요. 제조단가를 산정할 때는 제세공과금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빼는 거 없어요. 그냥 제발 좀 그냥 다 포함한다. 그냥 동그라미 해주세요. 제발. 아시겠죠? 답답해 죽겠다 진짜. 아시겠죠? 부대비용, 적정이용, 제조권 이거 구분하지 못할 거면 다 더한다고 그냥 다 포함한다 해주세요. 그냥 아시겠죠? 답답해 죽겠어 진짜. 이걸 왜 3번 찍어서 틀리는 거야 진짜 도대체 진짜. 됐죠? 4번입니다. 표현조건사비에는 다 포함된다. 포함된다. 봤잖아. 제조단가 포함된다. 제조단가 포함된다. 맞죠? 3번 3 똑같아 보이죠? 제조단가 구할 때마다 직접법과 간접법을 변경할 수 있다. 알겠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2번으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비용지수법. 얘네가 직접법과 간접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해주세요. 지문 보시라고. 2번 지문 별표. 1번 지문 제조단가는 적산가액의 상한선이다. 체크. 상한선 체크. 자, 이쪽 보세요. 설명 드려볼게요. 자, 제조달 원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제조달 원가를 어떻게? 신축 공사비에다가 뭘로? 지수법이나 혹은 변동조법 곱해서 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못 보셨겠지만 거래사례 비교 문제 가보면 신축 공사비는 항상 적정함 이렇게 나와요. 적정함. 적정함 이게 있어요. 지문이 나와 있어. 지문이 나와 있어요.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있어요. 신주공사비는 항상 뭐다? 적정함이라고 나와있어요. 얘는 항상 뭐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다? 하한선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뭐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신주공사비 항상 뭐다? 적정함이라고 나오는. 아시겠죠? 요게 조금 더 정확한 질문입니다. 요거 상한선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상한선이라는 거에는 그다지 동의 못하겠는데, 일단 1번 틀린 거 해주세요. 그리고 2번 질문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비용, 지수법. 요거 별표. 요게 공사비 혹은 직접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만 보여주시면 돼요. 나머지 됐습니다. 2번에 별표 하나 주세요. 3번입니다. 원가법을 사용하는 감가 수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정율법이죠. 매년 감가율이 일정 체크. 됐죠? 정액법이죠. 감가누계액이 경과연수에마다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1년이면 1000만원, 2년이면 2000만원, 3년이면 3000만원인 겁니다. 옆에다가 여기에다가 직선법 또는 균등 상각법이라고 써주세요. 직선법 또는 균등 상각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올라가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이게 기간. 이게 뭐다? 상각액. 이게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 뜻입니다. 이게 직접법. 됐죠? 이게 뭐다? 1년, 2년, 3년. 이게 뭐다?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게 뭐다? 직선법에 대한 이야기. 균등 상각법에 대한 이야기. 균등하게 가치가 상각, 가치가 깎인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이거 체크해주세요. 3번,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요? 정액법에 대한 설명이죠. 정액법을 직선법 또는 균등 상각법이라고 한다라는 거 체크해주세요. 자, 4번입니다. 상환기간법은 내용요소 만료 이후에 감가누계액과 봉리의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는 거. 이건 정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4번에 별표 하나만 주세요. 자, 이쪽 오세요. 감가 수정의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연수법. 두 번째마다 직접 관찰법. 세 번째는 뭐다? 분해법. 자, 이쪽 와보세요. 자, 감가수정 방법에까지 세 가지. 뭐라고 했다고요? 내용연수법, 직접법, 분해법. 요거 세 가지가 있다고요. 됐죠? 자, 근데 내용연수라는 것은 기간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하나 이해했죠? 정액은 일정한 액만큼. 맞죠? 정률은 일정한 비율만큼. 상환기간법은 방금 했던 거 이자 상당액과 이자 지급분을 포함하는 거. 이건 됐고. 그래서 정액법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0만원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되게 쉽고요. 정률법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정률법은
초기의 감가액이 가장 큽니다. 맞죠? 1억에 10% 얼마? 1,000만 원. 잔액 9천만 원 10% 얼마? 900만 원. 맞죠? 그래서 마다 얘는 초기에 감가액이 가장 큰 게 정율법입니다. 얘는 처음부터까지 일정하잖아. 얘는 마다 1,000만 원, 900, 810, 720, 603 이렇게 깎인다고 계속 아시겠죠? 그래서 마다 첫 해의 감가액이 가장 큰 것은 정율법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금액을 상장해놓고 깎아 나가는 거니까는. 됐죠? 그래서 마다 정액법은 일정 액씩 매년 감가되니까는 직선법, 균등, 삼각법, 균등 같은 금액만큼 삼각되니까는 정액법인 거고요. 얘는마다 정률, 정해진 비율만큼만 깎인다고. 그래서 마다 매년 비율이 깎이는데 항상 이게 나오는 거야. 초기 감가액이 가장 큰 순서 누구다? 정율법. 그다음보다 그다음 액법, 그다음보다 상환 기금법 이렇게 된다고. 됐죠?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초기 평가액 이렇게 나와요. 평가액. 자, 평가액이 큰 순서로 하면 평가액은 뭐냐면 감가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이에요. 평가액이 뭐라고? 남은 금액이에요. 남은 금액. 그럼 뭐예요? 이거 반대겠죠. 정확하게. 뭐가 크다? 상환기금법이 가장 크다. 그래서 율액기 상환기금법 할게요. 기하고 이거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시험에서 요것만 나온 적 있었다. 초기 감가액이 가장 크다 누구? 정율법. 초기 평가액이 가장 크다 누구? 상환기금법. 상환기금법 이렇게. 아시겠죠? 하나만 이어주세요. 그래서 감가액과 평가액은 서로 반대 관계이다. 평가액은 남은 금액인 거고 감가액은 깎인 금액인 거니까. 아시겠죠? 많이 깎였으니까는 적게 남겠지. 적게 깎였으니까 많이 남겠지. 그 말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주세요. 초기 평가액과 초기 감가액이었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감가 수행에 관한 설명을 모두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4번의 별표. 4번의 별표. 자,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 신유형입니다. 재작년부터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입니다. 감가 수행과 관련된 내용은 다마다 경제적 내용 연수 다 끝. 물리 내용 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 연수를 의미한다. 감가 수행과 관련된 것보다 싹 다 경제적 내용 연수다. 아시겠죠? 물리적 내용 연수 나오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입니다. 감액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물, 경, 기. 오케이, 맞습니다. 디귿 내용 수행 방법에는 내용 연수, 관찰 감가, 분해법 등이 있다. 리을 내용 연수법에 정액, 정률, 상환기금법이 있다. 니은, 디귿, 리을 다 맞습니다. 정율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여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다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율액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률 나왔으니까 매년 일정 가수마다 감가율이 일정하다. 맞죠? 감가액은 체감한다. 맞죠? 감가액은 체감한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매년 감가액이 체감한다. 왜? 1,000만원, 900만원, 810만원, 720만원 줄어드니까. 아시겠죠? 감가액은 체감한다 하셔도 되고 감가율이 일정하다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기읍과 리을이 틀렸네요. 요거 기읍과 미음이 틀렸네요. 죄송해요. 기읍과 미음이 틀렸습니다. 4번에 요거 하나 별표 하나 해주고요. 신유형에다가 여러분들 좀 생소하게 볼 수 있는 만한 지문들이었습니다. 미음에 별표 하나 해주세요. 자, 5번입니다. 너무 쉽네요. 됐죠? 자, 기준 시점 제조단가 나왔네요.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맞죠? 감가 수행에 한번 고르면 되겠네요. 기준 시점 제조단가 나왔죠? 자, 접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감가 수행액 어떻게 구하는 거죠? 제 잔내경 맞죠? 제 잔내경 빼고 나누고 곱하고 맞죠? 제조단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제조단가죠. 구해져 있나요? 네, 5억 됐죠? 5억 구해져 있죠? 잔존가치 얼마예요? 10% 빼기 몇 퍼센트? 10%.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죠. 몇 년? 50년. 몇 년 지났어요? 5년. 만년 감가 기준이어도 5년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왜 이거 물어보는지 알겠죠? 만년 감가 기준이어도 뭐다? 5년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얼마 나와요? 만년 감가 기준이 아니다로 나와 있을 때는 무조건 기간이 맞춰져 있어요. 딱 5년으로. 그래서 만년 감가 기준이 많이 나오면 항상 2년 11개월, 3년 9개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년 감가랑 위에 개월 수가 안 떨어지는 건 짝꿍이라고요. 그게 그 문제의 맹점입니다. 아시겠죠? 만년 감가 안 나와 있잖아. 얘는보다 딱 맞게 떨어지는 겁니다. 경우가 있죠.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억 곱하기 5억 빼기 몇 프로? 10%.
나누기 50년 곱하기 5년 하시면 됩니다. 얼마 나옵니까? 얼마? 4,500만 나오겠죠. 됐죠?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가 뭐다? 경제적 내용 연수여야 되고, 됐죠? 여기가 뭐다? 만년 감가인지 혹시 문제에서 꼬을 수도 있다라는 거, 됐죠? 그리고 기준 시점에서의 제조도 단가니까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요거 세 가지. 제가 모든 곳에서 꼬을 수 있는 거 다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답니다. 그럼요. 다 꼬아서 내겠죠, 당연히. 싹 다 꼬아서 내겠죠. 절대로 못 풀게. 아시겠죠? 5번에 몇 번? 4번이었습니다. 6번에 별표 하나만 주세요. 6번에 별표 하나 주세요. 이게 27회인가 나왔던, 딱 한 번 나왔던 것마다 맨 밑에 정율법 체크해주세요. 정율법 체크. 정율법 체크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제조단가에서 감가 수정합니다. 요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정액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잘 보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 감가액을 뭘로 나눠요? 내용으로 나누죠. 이게 뭐예요? 1년 동안 일정하게 깎인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몇 년 지났다? 경과연수를 곱하는 거죠. 이게 정액법의 흔적인 거예요.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경과연수만큼 곱한다. 이게 정액법의 흔적이라고 됐죠.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액법은 요거고요. 자, 정율법은 딱 한 번 나왔는데 제조단가에다가 곱하기 전년 대비 잔가율의 기간성으로 곱해주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제조단가 한번 구해보죠. 신축공사비 얼마 들었어요? 5천만 원. 그거 언제 지었는데요? 2021년 9월 30일 날요. 맞죠? 3년 지났네요. 2024년 9월 30일. 자, 건축비 지수입니다. 9월에 얼마? 100분의 2024년 9월에 얼마? 135. 그러면은 3년 전에 지을 때 얼마 들었다고? 5천만 원 들었다고. 맞죠? 이 공장 같은 거 쓰는 거예요. 5천만 원 곱하기, 야 24년에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 100분의 135가 되었다. 됐죠? 요게 뭐다? 기준 시점에서의 제조달 원가.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본 제조달 원가 곱하기 전년 대비 잔가율이 얼마예요? 80%죠. 곱하기 얼마? 0.8. 몇 년 지났죠? 3년 지났어요?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답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5천만 원 곱하기 1.35 맞죠? 곱하기 0.8 곱하기 0.8 곱하기 0.8 하시면 되겠죠. 얼마? 3,456만 원 나옵니다. 3,456만 원. 됐죠? 3,456만 원. 이거 숫자 장난친 걸까요? 장난친 거겠죠. 3, 4, 5, 6. 됐죠? 모든 계산 문제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숫자 맞아야 되잖아. 위아래가. 아시겠죠? 출제위원분이 여유가 있었던 거야. 맞춰볼까? 이러면서.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역순으로 곱해서 구한 거거든요. 이거 정해놓고 나눠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135로 만들었겠지. 이거 영종군에서 맞출 수도 있어요. 역순으로 풀면 되니까. 됐죠. 6번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정율법을 적용함.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만 해주세요. 정율법을 적용함. 그래서 위에다가 잔가율 80% 동그라미. 요거 두 개. 정율법은 잔가율의 기간승으로 경과연수로 곱한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주세요. 됐죠? 7번 문제, 8번 문제, 9번 문제까지가 정상적인 문제 범위들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을 골라라라고 나왔습니다. 자, 잠깐만. 이거는 뭐 저의 방법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험을 치다가 점수가 안 나오면 꼭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했던 정보를 모든 걸 다 써요. 이렇게 쓰고 푸는 거지. 보통 이 한글은 잘 안 쓰거든요. 숫자만 쓰거든요. 그건 다 써요. 제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열이 받아서 모든 이론 내용을 다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다? 빼기, 감가, 수정해. 자, 잘 보세요. 그렇게 제가 오답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제주도 원가죠. 신축공사비 얼마예요? 2억이죠. 2억 곱하기 얼마씩? 5%씩 올랐죠?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죠. 2년 이렇게 됐죠? 요거 얼마 나와요? 2억 2천? 믿어볼게요. 2억 2천 50 맞아요?
2억 2,050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자, 그럼 얼마? 재소전가 얼마라고요? 2억 2,050만 원이죠?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신축공사비. 이해까지 안 할 거야. 신축공사비. 곱하기 1 플러스 뭐예요? 상승률. 맞죠? 상승률의 기간 몇 년? 2년. 이렇게. 이거 어떻게 구했다고? 이렇게 구했다. 됐죠? 이게 신축공사비는 예전에 지을 때. 됐죠? 얼마 들었다고? 2억 들었다고. 맞죠? 매년 얼마씩 올랐다고? 5%씩 올랐다고. 매년 지났다고? 2년 지났다고. 이렇게 구한 겁니다. 됐죠? 여기에다가 자, 요건 써드리시고. 감가수정은 제 부담가에서 아마다 잔내경 하시면 되죠? 됐죠? 재조달원가니까 재활용 해야 되겠죠? 어디 구할 때? 감가수정 할 때 얼마? 2억 2,050만 원. 됐죠? 잔용가치 얼마예요? 장가율 얼마? 10%. 내용수 몇 년? 50년. 함정 없어요? 오케이. 경과수 몇 년? 2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여기에다가 2억 2,050만 원. 네네. 만영 감가기준. 만영. 얼마 나와요? 1984만 5천 원. 맞아요? 1983만 5천 원. 1984만 5천 원 나오죠. 됐죠? 땡땡 나오네요. 뒤에 5천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죄송해요. 잠깐만. 이거, 죄송해요. 미안해. 이거 아직 안 나와. 죄송해요. 2억 2,050만 원. 죄송해요. 2억 2,050만 원. 빼기 몇 퍼센트? 10%. 나누기 얼마? 50. 곱하기 몇? 5. 그거 2죠. 죄송해요. 곱하기 2. 얼마 나와요? 793만 8천 원. 793만 8천 원. 맞죠? 3만 8천 원. 됐죠? 이거 혹시 2,000원 떨어지는 거 있어요? 2,000원 떨어지는 거? 있네요. 1번과 2번 있네요. 숫자가 더럽네요. 그쵸? 짜증나네요. 그럼 얼마? 48,000원이잖아. 48,000원이잖아. 얼마? 62,000원. 다음 몇 번? 2번. 됐죠?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이거 2,000원 나왔잖아요. 답이 안 나와. 짜증나. 얼마? 62,000원. 다음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했어요? 2억 2,050만 원에서 뭐 뺐다? 793만 8천원 뺐다. 793만 8천원 뺐다라. 됐죠? 됐죠? 여기서 이거 뺐다고, 이거 뺐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왜 그거를 말씀 안 드리냐면, 원칙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팁으로 말씀드려야 되거든. 그럼 잘 보세요. 재조정가 나왔죠? 이걸 먼저 구하고 이걸 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겠어요? 212 56 2000 이렇게 나오겠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재조정가 먼저 감가수정액을 먼저 구해서 어디다 재조정가 빼도 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무슨 방법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구하는 게 한 번씩 구하죠. 그러니까, 재조정가 나왔다? 그럼 뭐다? 20, 이렇게 풀기도 하죠. 2056, 맞죠? 20, 5000, 맞죠? 5000에다가 빼기, 10%.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잠깐만. 요걸 먼저 구해서, 요 값에서 재조정가 빼도 된다고. 그럼 어떻게 나오냐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거 답이라고 아시겠죠? 왜냐면 덧셈 뺄셈이가 순서 상관없거든. 아시겠죠? 그 말씀 드려요.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죠. 이제 와보세요. 8번 문제 그렇게 해보죠. 자, 있죠. 자, 이게 공사비 상승률. 저다? 몇 번이었죠? 7번 문제 써주세요. 7번 문제에다가 뭐라고 쓰냐? 변동률 적용법 써주세요. 변동률 적용법 문제. 변동률 적용법 문제. 됐죠? 7번 문제보다 변동률 적용 문제. 자, 8번 문제는요? 지수법 문제입니다. 됐죠? 자,
사용 승인이 얼마? 5천만 원. 곱하기 지수법이네요. 100분의 얼마? 120? 120이에요? 얼마 6천만 원 나오겠네. 됐죠? 이거 쓰지 말고 여기 그대로 쓰세요. 6천만 원. 됐죠? 빼기 몇 프로? 10%. 나누기 몇 년? 50년. 조심해야 될 거 없어요? 네. 곱하기 몇 년? 2년. 요거 얼마 나와요? 216만 원 이렇게 나와요? 됐죠? 여기서 6천만 원 빼면 되겠지. 이렇게 해도 얼마 나온다? 5,784만 원 나오겠네. 대신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지. 근데 답은 상관없죠. 여기에서 이걸 빼나 이거에서 이걸 빼나. 아시겠죠? 마이너스가 붙지만은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5,784만 원. 근데 여러분 잠깐만, 이렇게 구하는 건 중요한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6만 원이잖아요. 답이 4만 원이겠지. 이게 훨씬 더 빨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이것까지 맞춰놓은 경우는 잘 없거든. 그러니까 뭐다? 6만 원? 6천원 빼니까 얼마? 4만 원. 4만 원 나오는 거 뭐가 있지?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빨라요. 빼는 것보다.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8번 다음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8번에다가 뭐라고? 지수법이라고 써주세요. 지수법이라고 써주세요. 자, 9번 문제 별표. 9번 문제 별표 하나만 주세요. 옆에다가 연면적 고려라고 써주세요. 연면적 고려. 됐죠? 연면적에다 별표 하나만 주세요. 사용 승인이 언제인데요? 2021년 10월 28일. 2021년 10월 28일 날 지을 때 신축공사비 얼마 들었다고? 제곱미터당 얼마 들었다고? 150만 원 들었다고. 이거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원래 이거 층수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왜냐면 연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몇 층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자, 정확히 나오려면. 자, 얼마 들었다고? 150만 들었죠? 연면적 곱해야 되겠죠? 300. 저거 얼마 나와요? 4억 5천이죠? 4억 5천 맞죠? 여기 뭐다? 제 조달 원가입니다. 됐죠? 여기에다가 뭐 곱한다? 지수. 뭐 얼마분의? 100분의 120. 그렇습니다. 얼마 나와요? 5억 4천. 오케이. 이게 뭐다? 제 조달 원가. 어디에서? 기준 시점에서의 제 조달 원가. 정확히 말하면 아시겠죠? 기준 시점에서 제 조달 원가. 감가총액입니다. 그대로 거시면 되죠? 5억 4천. 빼기 몇 프로? 10%. 난 없어요? 미안해요. 빼기 자존가치 없다. 오빠 나누기 내용수 몇 년이에요? 50년. 곱하기 몇 년? 3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나와요? 3,240만 원 맞아요? 네. 60만 원 되게 답이 되면 되겠네. 맞죠? 다음 몇 번? 5번 끝. 됐죠? 빼시겠어요? 끝자리를 맞춰서 찍으시겠어요? 끝자리 맞춰서 찍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아시겠죠? 불안하시면 빼시면 되지. 뺄 거면 그냥 빼세요. 빼면 이거서 빼면 되지. 빼면 되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몇 번? 5번. 5억 0,760만 원. 5억 0,760만 원. 이해했습니다. 됐죠? 9번 다음 몇 번? 5번. 이해했습니다. 연면적을 조심하자. 됐죠? 무슨 법? 지수법이었다. 10번입니다. 10번에 하나만 체크 하나만 해주세요. 됐죠? 자, 원가법 적용 시 경정 내용수 몇 년? 20년. 맞죠? 20년. 그러면 매년 감가액의 비율을 얼마로? 20년으로 나누셔야 되겠죠? 저보세요. 나눠야 되겠죠? 잔존 가치가 얼마예요? 20%. 그러면 깎인 가치, 감가된 가치는 몇 프로예요? 80%. 이렇게 구합니다. 왜냐면 몇 프로씩? 4%씩 감가되었다라는 거. 됐죠? 정액법으로 수정할 경우 제조단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몇 프로? 4%이다. 됐죠? 그래서 최종 잔가율 위에다가 잔가액 써주세요. 잔가액 얼마? 80%. 죄송해요. 감가액 80%. 감가액 80%였다. 왜? 남은 비율이 20%니까는 깎인 비율이 얼마예요? 80%죠?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럼 1년에 얼마씩 깎인 거예요? 4%씩. 그게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보세요. 위에 뭐다? 감가. 위에 뭐다? 내용연수. 이렇게 나오시 뭐가 나온다? 매년 감가액이 나온다고. 됐죠? 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 거래 사례에 인근 정상 가격 대비 20% 저가에 매도된 것을 확인하고 자, 찍어보세요. 자, 이것도 원칙을 지켜야 돼. 원칙 안 지키면 다 틀린다니까. 자, 보세요. 대상 부동산 어디에? 위에. 사례 부동산 어디에? 아래에. 지문 읽어볼게요.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 거래 사례의 인근 정상 가격 대비 몇 프로? 20% 싸죠? 그러면 이게 100이 기준이라면 밑에 얼마? 80% 이렇게 된다. 이거 얼마 나옵니까? 1.25 나오겠네. 이렇게 보시면 됐죠? 10번 다음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됐죠? 10번 별표 체크. 자, 비교 방식입니다. 별표 해주세요. 가장 쉽지만 가장 우습게 보다가 쉽게 틀리는 문제. 별표 조심. 10번 이렇게 두 개 정리해주세요. 자, 이제 비교 방식입니다. 가장 쉽죠? 자, 쭉. 비교 방식 옆에다 이거 쓸게요.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겁니다. 면적 비교. 2번, 기호 구분. 기호 1번, 2번 구분. 3번, 가격, 구성 비율. 이게 토지냐, 건물이냐. 네 번째, 지역 구분. 이게 상업지인지, 주거지인지 등등 나오는 거. 요거 네 가지. 분명히 올해 시험에서도 그냥 쉽게 줄 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올해 시험에서도 편하게 줄 수가 없어. 분명히 짜증나게 할 겁니다. 요거 네 가지. 잘 구분 정리해주세요. 면적 비교를 하고 있는지, 기호 1, 2가 구분되어 있는지, 가격 구성 비율.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거든. 그리고 지역구를 구분하는지. 이거는 재작년부터, 3년 전부터 계속 유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두 개가 사실은 묶여있기 때문에 잘 보이긴 해요. 기호 1, 2번과 지역 구분하는 거. 근데 기호 1, 2번이 안 나오고 지역 구분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번 모의고사처럼. 아시겠죠? 이게 네 가지 함정이었습니다. 나중에 함정 다 있는 거 내봐야지. 맞추는지. 함정 다 만들어 봐야지. 거래사 비교법 안 풀리게 만들어 봐야지. 멘붕이 오는지 안 오는지. 죽어도 안 풀리게 해봐야지. 아시겠죠? 자, 속지 마시고. 송도윤의 농락에 속지 마시고 가봅시다. 대표 유형입니다. 자, 우세면 더하고 열세면 빼내요. 맞죠? 3% 우세 얼마? 1.03. 4% 열세 얼마? 0.96. 동일하면 됐고요. 우세합니다. 1.05.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상승이나 우세면 1 더하기 퍼센트. 됐죠? 하락이나 열세면 1 빼기 퍼센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 대표용 문제 이거 있잖아요. 실제 감정평가사에서 이렇게 씁니다. 일단 감정평가사 한번 뽑아서 보거든요. 한 번씩 보면은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로 조건이 1번이었죠. 가로 조건. 도로와의 접촉이 어떤가. 가로 조건. 두 번째 뭐다? 유동성. 그렇죠. 그래서 뭐는 거네요. 행정상의 규제 정도에 대해서 대상 부동산의 우월함. 행정상의 규제되면 뭐다? 뭐 다른 거 줄 수가 있었겠죠. 뭐다? 여기는 용적률을 좀 더 준다 이런 것들. 너네가 공지를 많이 제공해서 용적률을 좀 더 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대표형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쉽죠? 얼마? 1.03 얼마예요? 곱하기 0.96 곱하기 얼마? 1.05 이렇게 얼마 나와요? 1. 얼마 나옵니까? 0.38 나옵니다. 오케이. 1.03만 나오죠. 이렇게 보여주고. 다 있는 거 다 곱하라고. 아시겠죠? 이제 그랬다가 이제 틀려오는 거지. 이제 교수님 이걸 못 봤어요. 이러면서 이걸 못 봤어요. 이러면 틀려오는 거지. 아시겠죠? 이거 2번인지 몰랐어요. 이러면서 면접비가 뛰어넘었어요. 하시면서 아시겠죠? 이런 것들 다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1번의 별표 한번 해주세요. 1번의 별표.
조심할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따로 보이지는 않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있네요. 면적, 비교치. 됐죠? 자, 조심하시라 말씀드렸고 분명히. 자, 거래 사례 부동산 얼마에 거래됐어요? 5억에 거래됐네요. 맞죠? 대상 부동산 면적이 얼마예요? 110이네요. 100분의 얼마? 110. 이게 뭐다? 면적, 비교치. 됐죠? 곱하기. 자, 체크 하셨나요? 자, 지가 변동을 옆에다가 시점 수정 써주세요. 지가 변동 옆에다가 뭐다? 시점 수정이라고 써주세요. 지가 변동 옆에다가 뭐다? 시점 수정. 5% 상승했네요. 주거지역 맞습니까? 네, 메뉴에 올라가 보세요. 일반 주거지역 상승했습니다. 얼마? 1.05 좋습니다. 지역 요인입니다. 대상 토지, 대상 토지. 위에 올라가 보세요. 토지 110제곱미터 맞습니까? 네, 토지 동그라미.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 인근 지역에 위치함. 즉 뭐다?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별 요인입니다.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서 뭐다? 10% 열세 함입니다. 요건은 두 가지밖에 없네요. 하나마다 1.05, 하나마다 1.1. 1.05는 뭐다? 시점 수정. 1.1은 뭐다? 개별 요인이 되겠죠. 아, 열쇠요?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열쇠 0.9. 무슨 요인? 개별 요인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5억 5천 곱하기 1.05 곱하기 0.9 하시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5억 1,975만원. 5억 1,975만원. 이런 건 진짜 절대 쓰면 안 되겠지. 됐지. 조심해주세요. 시점 수정이라고 안 나오고 항상 뭐라고 나온다고? 지가 변동률이라고 나온다고. 오케이. 그러면서 밑에 뭐가 나온다? 기간이 나와요. 기간이. 3월 1일부터 언제까지? 9월 1일까지. 이게 시점 수정의 의미라고. 아시죠? 시점 수정이 안 나와요. 그냥 지가 변동률이 나와요.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 요인 얼마? 열세.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2번에 체크. 2번에 체크 하나 해주세요. 역시 대상 토지의 비중가액이네요. 맞죠? 대상 토지 얼마? 3억 6천만원. 거래 사례 얼마? 3억 6천만원. 곱하기 얼마 분의? 120분의 얼마? 110. 250분의 210 하셨던 분이 없었길 바랍니다. 아시죠? 아, 있어요. 정말 꼭 한두 번씩 있다니까. 미치겠어요. 번지 어쩌라고 나보고. 속상해 죽겠네, 진짜.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는데, 이거. 번지 좀 해줘요. 내가 좀 비싸게 팔아보게. 됐죠? 면적이면 면적. 120분의 110. 여기 뭐다? 면적 비교치입니다. 됐죠? 나머지 체크할 거 보여요? 지가 변동을 보이죠? 상업지역 얼마? 4% 상승. 상업지역 맞습니까? 네. 일반 상업지역 맞네요. 곱하기 얼마? 1.04 곱하기 밑에 뭐 있어요? 인근지역 위치함. 그다음 개별 얼마? 우세함. 맞죠? 1. 얼마? 0, 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썼네요. 뭐다? 시점 수정과 개별 요인이었습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3억 5천 006만 4천 원. 3억 5천 006만 4천 원. 이렇게 나온다. 됐죠?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죽어도 깨어 틀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름을 틀린 사람들은 실력이 아니라 꼼꼼함이 부족한 거야. 근데 이거를 출제위원은 실력으로 보겠죠. 맞죠? 그게 머리 아픈 거야. 자, 3번입니다. 3번에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별표. 지역구분 등장했네요. 지역구분 등장했네요. 자, 거래사례 비율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비중가를 골라라 나왔습니다. 대상 토지 얼마? 주상용, 그보다 2종 일반 주거지역 체크. 2종 일반 주거지역 체크. 자, 기준시험 됐고요. 거래사례 얼마? 100제곱미터 면적. 거래 가격 얼마? 6억이네요. 6억. 자, 거래 가격 얼마? 6억. 자, 거래 가격 얼마? 6억. 곱하기 면적 있나요? 있네요. 얼마 분의? 100분의 얼마? 130 곱하기 다른 거 구분해야 될 거 밑에 가면 또 보이죠? 사정보정치. 일단 사정보정치 먼저 할게요. 사정보정치 얼마? 0.8 곱하기 지역 구분해야 되겠죠? 지가 변동률 무슨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X. 주거지역만 동그라미. 6% 상승이죠? 1.06 곱하기 나머지 남아있는 거 있나요?
없네요. 아, 열쇠 있네. 밑에 있네요. 열쇠 있네요. 얼마? 0.96. 이거 답 얼마 나와요? 6억 3천 498만 2,400원. 숫자 짜증나. 못 외우겠어요. 6억 3천 498만 2,400원. 이렇게 됐죠? 자, 써드릴게요. 요거는 면적 비교치였습니다. 요거는 사정 보정이었습니다. 1.6은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지역? 주거 지역에 대한 뭐다? 시점 수정이었던 거죠. 지가 변동요인이니까. 그렇죠? 체크. 주거 지역이었어요. 아시겠죠? 왜? 얘가 주거 지역이니까. 됐죠? 체크하시고 맞아 뭐다? 개별 요인이라는 거. 여기서 함정은 주거 지역만 따진다는 거. 상업 지역 X 한다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3번에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4번 체크합시다. 거래사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비중가액이 콜라라고 나왔습니다. 대상 토지 얼마? AC, B구, C동의 3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체크. 상업용 되네요. 알겠습니다. 상업용 돼. 근데 뭐다? 일반 주거지역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거래사리 얼마? 8억이네요. 8억. 맞죠? 8억. 이거 땅이에요. 건물이에요. 땅이죠? 자, 여기서 나오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거 제가 하나하나 다 꼽아줄 텐데. 거래 얼마? 8억. 곱하기 가격 구성 비율이 토지가 몇 프로예요? 80%. 이거 조심. 가격, 다 하고 말씀드릴게요. 8억 곱하기 몇 프로? 80%. 됐죠? 곱하기 면적 비교치 합시다. 얼마 분의? 200분의 300. 됐죠? 또 다른 거 고려해야 될 거 있어요? 다른 거? 밑에 내려가서 무슨 지역? 주거 지역. 5% 상승이죠? 곱하기 얼마? 1.05. 개별 요인은요? 20% 우세함 얼마? 1. 조심하셔야 돼요. 1.2예요. 2. 2%가 아니니까. 됐죠? 자, 토지 구하는 거였죠? 토지 가격 구성 비율. 이거 첫 번째 함정. 두 번째 면적 비교치 두 번째 함정. 세 번째 무슨 지역? 주거 지역 시점 수정. 요거 세 번째 함정. 됐죠? 이렇게 요거 나왔던 거. 그 마지막 뭐다? 개별 요인.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앞에 게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너무 쉬우니까 출제위원들이 앞에 거에서 계속 좀 너네 실수해서 빠뜨려라 라는 마음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다음 몇 번이에요? 답은 얼마요? 12억 얼마? 12억 960만원. 됐죠? 10만, 100만, 1000만, 10억. 맞죠? 12억 096만원. 맞습니까? 이렇게 체크해주면 됩니다. 12억 096만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 보세요. 이거는 계산 틀리거나,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잘못 틀리거나, 잘못 눌러서 있겠지, 그죠? 손가락이 이걸 1.04 누른 거지. 아, 그런 분 있어요. 계산기는 작은데, 손가락이 굵어가지고 자꾸 두 개가 눌러진대. 아, 그런 분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옛날에 키보드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손가락이 굵어가지고 막 두 개 눌러진대. 계산기 작은 거 쓰시는 거지. 왜? 조그만한 계산기 있어, 조그만한 계산기. 그거 쓰시는 분들 있거든. 아시죠? 이게 요만한 거. 그거 쓰시는 분들이 항상 이거 두 개 눌러줘 교수님 한 분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좀 바꾸라고. 돈이 없어요? 말하면서. 이제 사줄게요. 아시겠죠?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요거 가격, 구성 몇 가지겠죠? 면적, 그런 거다? 시점 수정. 지역요인 하는 거. 여기 한 가지만 더 하면 뭐예요? 기호. 1번, 2번 나오는 거. 맞죠? 이게 공급이 됐겠죠. 4번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요거 문제 쉽네요. 공시가 규칙법입니다. 비교 표현지 선정. B 시지개그. B 뭐라고? 시지개그. 기억 미음 시점 소리했죠? 그 다음 뭐다? B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밖 요인. 기역 미음 비읍 시옷 지읒 이렇게 됩니다. B 시지개그. 기준 질문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나왔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유사한 무슨 땅 비교 표현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체크하시고.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거쳐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다. 여기에 사정 보정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항상 사정 보정 집어넣어서 문제를 냅니. 자, 무슨 사정 보정이야? 네, 네네. 어디다가요? 네. 구하기 놓기도 하죠. 3번 문제 보세요. 사정 보정 있잖아. 0.8. 3번 문제. 가운데. 3번 문제 네모 박스 안에 사정 보정 있잖아요. 0.8. 여기 있잖아요. 있어요. 곱해야 되죠. 공시가는 안 나오면 안 되죠. 절대 나오면 안 되죠. 아니,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 공시가는 사정 보정이 없다. 사정 보정? 없다. 기준이니까. 사정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계산 문제 넣은 적 그냥 계산 문제 넣은 적 없어요. 그거 솔직히 말하면 계산 문제 그걸 넣잖아요? 그 문제 넣으면은 그 문제 넣었으면 제가 쌍욕할 겁니다. 문제 내는 것 자체가 멍청한 거예요. 계산 문제는 계산을 하기 위한 문제지, 그렇게 되면 문제 자체가 오류예요. 문제 자체가 오류 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 문제에다가 사정 보정 넣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넣는 순간 문제 자체가 오류니까. 사정 보정 존재하지 않는 것을 왜 넣냐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출제위원, 출제위원 박탈이에요. 제가 진짜 개질할 거예요. 미쳤냐고, 이거. 계산 문제인데, 이거 문제 자체가 오류라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계산이 틀리잖아요? 제가 다, 모두 맞는 걸로 바꿔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계산 문제에 공식기준법에 사정 보정 넣잖아요.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이미.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됐죠?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씀드려볼게요. 함정인데,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공간 마찰 계수. 그걸 선행으로 무조건 줘야 돼요. 그거 안 준 적 있었거든요. 모두 정답 처리. 안 주면 문제 자체 성립 안 되니까. 문제 자체 성립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공간 마찰 계수는 선행 지수로서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값인데, 그것을 안 줬다가, 오케이? 거기서 그냥 2라고 줬다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 성립하지 않아요. 그 말씀드립니다. 출제인이 그래도 좀 합리적이긴 해요. 자기 틀리면 틀렸다고 해. 미안합니다 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네네. 네네. 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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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끝내드릴게요. 아까 지역 구분을 말씀드렸죠, 제가. 지역 구분이죠. 용도 지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상업용은 필요 없어요. 주거 지역을 상업용 써도 됩니까? 쓰잖아요. 맞죠? 상업 지역을 주거 써도 됩니까? 쓰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용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용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지역 나와 있는 게 중요하다. 무슨 지역이에요? 주거 지역이죠. 밑에 뭐만 동그라미? 주거 지역만 동그라미. 용은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지역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아까. 지역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잖아. 아시겠죠? 이거 지역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니라 지역 구분하라고 맨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걸 동그라미 하세요, 그냥. 이게 헷갈리는, 이거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지역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무슨 지역? 주거 지역. 용은 필요 없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얘는 기준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구분 하나 말씀드렸죠. 지역 구분. 그 지역이 뭔데? 주거 지역. 아시겠죠? 그만 짚고 있습니다. 지역에 동그라미 하고 문제 풀어주세요. 그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용에다 동그라미 하면 안 됩니다. 용은 필요 없습니다. 항상 용도 지역 별표. 됐죠? 그게 중요합니다. 용도 지역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됐죠? 4번에 다음 몇 번? 네네,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봐야 돼요. 지역을.
됐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자, 6번 넘어올게요.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1번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유사한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요구했죠. 뭐가 없다? 사정 부정 없다. 인근 지역에 표준지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나왔죠? 잘라주시고 동일 수권 안에 유사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유사 지역은 가까워도 되고 멀어도 됩니까? 네, 멀어도 됩니다. 3번 시점 수정은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케이.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 적용할 때마다 시점 수정인 겁니다. 4번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절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 체크.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뭘 기준으로 하는데? 거래 사례 비교법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됐죠? 5번 어디가 틀렸어요? 도시지역은 3년. 그 밖에 지역 몇 년? 5년. 됐죠? 이게 적정한 실거래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6번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7번 넘어오시죠. A군 B면 C리 자연 녹지 지역 내의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 방식으로 평가할 때 적용한 것을 올바른 것으로 골라라 나왔습니다. 자, 기억. C리에 있는 자연 녹지 지역 내의 이용 사항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 동일 수권인 인근 D의 자연 녹지 지역에 소재하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기억 맞습니까? 네, 맞네요. 자연 녹지 지역 동그라미 밑에 자연 녹지 지역 동그라미. 6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 6번 올라가 보세요. 3번 나와 있죠? 시점 수정은 뭐다? 같은 구. 뭐다? 역시 비교 표준지마다 같은 지역. 용도 지역으로 뭐다? 같은 지역. 주상 공 녹의 녹지 지역이네요. 자연 녹지 지역. 됐죠?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 수정 시 지가 변동을 적용한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라고 할 때는 소비자 물가지수마다 아니에요. 생산자 물가지수 체크.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른 뭐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 적용한 것이 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바꿔주세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됐죠?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비교 방식 7번마다 생산자로 바꿔주세요. 자, 이쪽 앞에 상식 하나만 보고 갑시다. 상식 하나만. 자, 이렇게 얘기해요. 알아두시면은 경제뉴스 보실 때 되게 편할 겁니다. PPI라 PPI. 이게 뭐냐면 Product Price Index입니다. C니까 이거 뭐다? 이거 컨슈머겠죠. 이거 아시죠? 소비자라고. 다 써드릴게요. 똑같습니다. 자, PPI는 뭐냐면 제가 콜라 회사 사장이에요. 콜라 회사 사장인데 콜라 회사 사장이 콜라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생산자가 물가를 얼마나 느끼냐의 뜻입니다. 오케이? PPI. 이게 경제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 CPI. 이건 뭐다? 이건 보통 우리 평범한 시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콜라를 사 먹을 때 이게 올라는지 안 올라는지 보는 거. 이거는 콜라를 만들 때 가격을 보는 거.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은 이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정하는 거겠죠. 이건 우리가 느낀 체감 물가인 거고 이거는 정하는 기준이 되니까 당연히 생산자 물가지수를 써야 되겠죠. 됐죠?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이건 누가 만든 건데 정부가 만들기 위해서 뭐 쓰는 거다? 정부가 생산자로서 물가지수를 쓴다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로 했어. 됐죠? 통계청 조사하는 건데. 됐죠? 그래서 니은 틀렸다. 되겠습니다. CD에 소재하는 유사 건물이 금매로 인해서 금매 동그라미 금매로 시가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는지 알 수 없어서 비교 사례로 선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알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되셨나요? 7번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기억과 디귿이었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8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